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이는 부자들이 돈 되는 곳을 찾는 안목이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땅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삼성이 일자리를 만드는 곳 주변의 땅만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 아파트, 그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불리우는 메타버스에도 부자들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유명인들이 더 샌드박스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 샌드박스 땅에 투자한 부자들. 첫 번째, 부자들은 왜 더 샌드박스 랜드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희소 가치 때문입니다.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 그것은 바로 희소 가치인데요. 그 이유는 희소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더 샌드박스 랜드 역시 16만 6,464개라고 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땅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첫 분양 당시 불과 5만 원 정도였던 더 샌드박스 랜드는 지난 2021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부자들이 더 샌드박스 랜드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익 채널 확대의 측면입니다. 더 샌드박스에서는 게임 메이커라는 창작 도구를 이용해 누구나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를 더 샌드박스 랜드 위에 공식 발행하기 위해서는 랜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하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땅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땅이라도 그 땅의 가치를 올려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개발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은 랜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랜드를 빌려주면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혹은 컨텐츠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혹은 컨텐츠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에셋들을 판매하는 등 NFT 판매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샌드박스 땅에 관심 갖는 이유 세 번째는요, 잠재 고객 확보적인 측면입니다. 메타버스의 경우 나이가 있는 어른들보다는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어린 아이들 위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메타버스 원조라고 불리우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3분의 1이 16세 미만이고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 3분의 2가 이 로블록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서며 아시아 메타버스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제페토의 경우 그 이용자의 80% 이상이 199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Z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아이들을 잠재 고객으로서 확보하려는 것이 더 샌드박스 땅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의도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더 샌드박스 랜드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더 샌드박스에서 발행되는 16만 6,464개의 땅인데요. 참고로 더 샌드박스 땅은 1/1 사이즈인 최소 단위인 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랜드를 여러 개 합쳐놓은 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테이트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소 3/3에서 최대 24/24가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 투자한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랜드보다는 에스테이트에 투자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샌드박스에 투자한 부자들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는 기관 혹은 유명인들인데요. 첫 번째, 게임 영역입니다. 아타리는 1972년 설립한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로서 비디오 게임기를 비롯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워낙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의 선구주자이자 그 유명한 고 스티브 잡스가 게임 기획자로 근무한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24/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유비소프트라는 곳인데요. 1986년 설립된 프랑스에 본사를 둔 게임 제작 및 유통회사로서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 회사 중 한 곳입니다. 이전에는 유비플레이라고 불리웠었고요. 유비소프트는 닌텐도와 협업해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와도 협업해서 구독자들을 위한 전용 게임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 24x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디어 영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타임인데요. 이 이름을 따서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 6x6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타임의 대표는 어느 인터뷰에서 더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 속 타임스퀘어를 구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임의 목표는 메타버스의 중심이 될 목적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곳이 메타버스에 생긴다는 것은 정말 설레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 TV 시리즈 워킹 데드입니다. 시즌 10일까지 만들어지며 큰 인기를 얻었었고요. 워킹 데드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2022년 구글 플레이에서 뽑은 올해를 빛낸 게임 후보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24x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캐릭터인 뽀로로도 더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는데요. 더 샌드박스에 12x12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영역입니다. 소니 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과 함께 글로벌 3대 음반사 중 한 곳인 워너 뮤직 그룹인데요. 더 샌드박스에 24x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스눕독도 더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는데요. 참고로 2022년 스눕독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협업해서 만든 음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0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 12x12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눕독 같은 경우에는 더 샌드박스 랜드 오너로서 스눕독이 보유한 땅 주변의 땅을 분양을 할 적에 프리미엄 랜드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스눕독의 컨셉을 담은 프리미엄 NFT를 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더 샌드박스 랜드 위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서 입장권을 NFT로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수익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영역인데요. 이탈리아의 3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구찌입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제페토의 구찌 가든, 로블록스의 구찌 타운에 이어 최근 더 샌드박스의 구찌 볼트랜드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로블록스에서 오픈했던 디지털 버전의 구찌 가방 같은 경우에 약 1만 원도 채 하지 않던 가격이 지난 2021년 2년 만에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는 6x6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영역입니다. 나이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포츠웨어 제조 기업이자 유럽 최대의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인 아디다스가 더 샌드박스에 들어왔는데요.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지난 2021년 아디다스는 BAYC라고 하는 원숭이 모양의 NFT를 약 2억 원에 구매를 해서 여기에다가 체육복을 입혀서 총 3만 개의 NFT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때 개당 9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해서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12x11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팬 참여 및 팬 보상 플랫폼인 소시오닷컴도 더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리 유벤투스, 프랑스 생제르맹 등 유명 스포츠 구단에서 발행한 토큰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샌드박스 내에 24x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에는 지난 2019년 처음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경매 회사인 제드런도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로 들어온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 내에 12x12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영역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더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참고로 바이낸스 CEO 청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부자 11위에 등극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샌드박스 내에
24 곱하기 24 사이즈의 땅을 2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암호화폐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인 코인마켓캡도 더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더 샌드박스 내에 24 곱하기 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최초 억만장자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만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도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데요. 더 샌드박스 내에 24 곱하기 24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NFT 마켓 거래소인 오픈시도 더 샌드박스 내에 6 곱하기 6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영역인데요. 지난 2021년 3월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리얼엠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더 샌드박스와 비슷하게 한정된 부동산을 판매하는 디센트럴랜드 내에 가상 토지를 약 1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엠은 디센트럴랜드 외에도 더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등 다양한 가상 부동산, 그 외에 암호화 자산 또는 NFT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곳들을 보면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리얼엠도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24 곱하기 24 사이즈의 땅을 더 샌드박스 내에 2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엠에서 보유한 더 샌드박스 랜드 중 일부를 개발해서 딱 100개만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럭셔리 컨셉의 부동산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 영역인데요. 프랑스에서 만든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도 더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샌드박스에 3 곱하기 3 사이즈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더 샌드박스에 투자한 대표적인 부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으니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걸 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 냄새를 잘 맡는 부자들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뻔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시기를 멈추시고 부자의 안목으로 메타버스 땅을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